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본격적인 차기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곳 워싱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의 핵심 현안인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주요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권 침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는 비핵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미국은 냉전 시기 옛 소련과 군축 협상을 진행했을 때도 소련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강조한 역사적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도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인권이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이 국제적 인권 규범과 기준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했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Singapore, he's stopped criticiz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e's accepted Kim Jong-un's word about the torture of Otto Warmbier, which led to his coma and then death. And the U.S. has actually impeded some UN human rights action. So, because he has this bromance with Kim, he's less willing to implement sanctions and criticize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장치와 행사가 수년 동안 심각하게 방치돼 왔다며 이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최소 인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노력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분명히 심각하고 잔인하다면서도 최우선 해결 과제인 비핵화 노력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접 연계할 수는 없다며 비핵화를 성취한 뒤에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전략과 어떻게 함께 추진될 것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인권 유린을 특정해 확대 적용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반드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등 6개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에 대해서는 자신도 수치스럽다며 대화를 요구했는데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는 대선 불복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인수위원회 자문단 발족 등 차기 정부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6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and the response has been very fulsome, energetic. The reception and welcome we've gotten around the world from our allies and our friends has been real. 대선 불복 입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Have you tried to reach out at all to the president? And if he is watching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to him? Mr. President,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you.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연방조달청이 승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인수위원회 가동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 5일 대선 불복을 시사한 기자회견 이후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막판 역전패를 당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권 이양 지연과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선거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When the process is complete, there'll be electors selected. There's a process. The Constitution lays it out pretty clearly.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100% within his rights to look into allegations of irregularities and weigh his legal options.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의 공화당 수석 여부를 결정지을 내년 1월 초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속에 공화당 내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트 롬니 등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 논란을 경험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재검표를 요청하고 법적 도전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대학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패권 경쟁 시기에 불량 국가이자 회방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 정권이 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 거래와 사이버 공격, 마약 제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대학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는 최근 펴낸 전략평가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패권 경쟁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는 미국에게 불량 국가이자 회방꾼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각종 범죄 행위자로서 미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랜드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동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650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시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인민군 병력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진 배치돼 있고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환경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의 잠재적 핵 위협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낮은 수준의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미한 양국의 대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양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 역시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미국의 적대 국가나 중동의 무장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무기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돕고 있고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금전 취득 목적의 사이버 공격과 화폐 위조, 마약 제조 판매 활동 등을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의 위조 화폐 제작과 마약 밀수가 대북 제재로 인한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이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 첫 해를 맞아 한국 부산에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11일 열린 추모식엔 6.25 전쟁 참전용사, 참전국 대표와 주한 외교사절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 12개 나라에서도 한국 시각에 맞춰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화상으로 추모식에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첫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규모가 확대돼 치러졌으며 1분간 묵념이 진행되는 동안 유엔군 전사자를 국가 원수급으로 예우한다는 뜻을 담아 21발의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추모식을 처음 제안한 빈센트 커튼이 유엔 참전용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모든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국제적 성지가 됐다며 축하했습니다. 정세균 한국 총리는 기념사에서 참전용사들에겐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가족과 후손들에겐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가치 있는 유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 I-2호정을 납포한 지 50주년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들이 승조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11일 한국 해군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결의안을 발의하고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를 확인해 줄 것과 생존 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남북 간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의 방치로 지난 50년 동안 승조원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표집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절차와 법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무부가 전 세계에 권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모든 표가 집계되고 선거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인을 보호하고 주어진 외교적 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한 것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 없는 외교 교섭을 금지한 로건법을 언급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문제를 잘 감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는 지적재산을 훔쳤다며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절대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을 세계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